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음. 우리 한국과학철학회 저자와의 대화 이제 1회차 이제 우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한국과학철학회에서 지금 한국과학철학회 우리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쓰신 어떤 책들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 유튜브 하시는 이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계시는지 좀 소개하는 어떤 시간을 좀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1회차 저희 우리 영광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과학철학회 전 회장님이시기도 하신 이영희 선생님의 신경과학 철학이라는 책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잠시만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 신경과학 철학이고요. 우리 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카넷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부제는 뇌 중심주의에서 체화주의로. 아마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 체화주의가 이제 이 책의 굉장히 중심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지만은 이 저자 이제 이영희 선생님으로 이제 1984년에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2001년에 뉴욕 주립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근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정년 이후에 아마 이제 2020년부터 2022년 이제 그 다음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고려대 철학과 그 다음에 동국대 철학과에서 개공 교수, 특임 교수로 이제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제 우리 한국과학철학회 회장직을 역임하셨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체화인지학회 회장, 그 다음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철학상담학회 회장을 이제 맡고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는요, 과학적 추론, 신경과학 철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철학, 체화인지 철학 상담 분야이시고, 이거에서 꽤 많은 논문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저서로서는 베이즈주의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할 신경과학 철학,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공조하여 체화된 마음과 몸, 체화된 마음과 뇌라는 제목의 또 책을 저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영희 선생님의 소개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책의 내용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영희 선생님. 예, 예. 일단 제가 이제 먼저 요 책, 잠깐만요. 이 책입니다. 아, 이게 화면에 신경과학 철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책인데, 어, 아마 이제 지금 뭐 우리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이제 그 선생님들은 몰라도 이제 또 일반 독자나 이제 아마 지금 우리 과학철학 유튜브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일단 제목부터는 좀 뭐지 신경과학 철학이 뭐지? 일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신경과학 철학 분야를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의 어떤 저술 배경 및 동기와 함께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이죠. 오. 2007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강원대에 부임을 해서 이제 철학과 전공 과목으로 과학 철학 과목을 이제 맡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강사 시절에 과학 철학 과목을 이제 전공 과목으로 다른 대학에서 강의했지만 이제 전임이 되었으니 한번 제 전공이 인지과학 철학을 강의하려고 했는데요. 예. 막상 교재를 선택하려고 하니 마땅한 번역서가 없었습니다. 아, 물론 예. 이제 영어 원서를 강의해도 되지만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건 아니라서 번역서가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패트리샤 처치랜드의 뉴로필라소피하고 앤디 크락의 마인드웨어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교재로 채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요약본을 나눠주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PPT도 만들고 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지과학 이참에 인지과학에 관한 책을 한번 이제 입문서를 한번 써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했죠. 그러던 참에 2010년에 대우재단의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에 이제 논저 과제라는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그렇죠.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과학의 철학적 함축이다. 함축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처음 의도한 대로 인지과학에 관한 책을 쓰려고 했는데 인지과학의 특성상 이제 철학도 물론 관여되고 뭐 심리학, 인공지능, 신경과학 등 관련된 분야도 많고 주제도 매우 다양해서 이제 신경과학 철학으로 주제를 좁혔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신경과학 철학이라는 그런 책이 나오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대우재단 이제 논조 지원 기간이 2년이어서 이제 그 기간 안에 물론 초고를 끝냈죠. 그런데 제가 쓴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희 주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경과학이 철학적으로 어떤 함축을 갖는지를 이제 제 책에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함축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우재단에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고 2년을 벌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체화인지라는 그런 관점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다시 7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지원받은 걸 자꾸 연장하니까 재단에서 이제 독촉을 하고 뭐 재심사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무려 한 9년이라는 연구 기간을 이제 다시 연장해 주신 이제 대우학술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제가 뭐 하여튼 뭐 저술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연구서가, 일단 이제 먼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딱 제 마음에 드는 책을 찾기 엄청 힘들어요. 힘들고, 네네, 이제 그렇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게 또 이제 좋은 연구서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음, 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학생들, 특히 학부생들 대상으로 또 같이 하려고 하면 이게, 아무리, 물론 이제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긴 음,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언어적 장벽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큰데, 음, 이제 그걸 또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어떤 학적 욕심과 음, 점점 더 이제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 굉장히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음, 그냥 음, 특정한 어떤 초점만 다루기 아니라 존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리적 함축까지 굉장히 방대한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분명히 충분히 10년 정도, 10년 좀 넘는 시간이 뭐 쓰인 게 먼저 당연하다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연구 배경은 이랬는데, 그럼 이게 어떤 문제에 관심 있는 이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결국 책을 고르거나 책을 읽거나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책을 고르게 되는데요. 혹시 어떤 문제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을 좀 권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네. 그 질문에 이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책의 주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아까 이제 허원기 박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책의 부제가 이제 내 중심주의에서 최화주의로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제 책은 신경과학에 관한 균형 잡힌 입문서는 아니에요.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이제 예. 어느 한쪽으로 쫙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은 이제 체화주의, 이제 예. 일반적으로 뭐 Theory of Embodied Cognition에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체화인지 이론이죠. 근데 예. 저는 이제 체화주의란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제가. 그래서 예. 이제 그 체화인지 이론의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이게 좀 애람된 말씀인데 이제 제가 이제 처천대 선생님을 뭐 좋아하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패트리샤 처치랜드랑 이제 폴 처치랜드 선생님들이 두 분 다 이제 뭐 재그적 유물론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선생님 그런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제 또 듣는 사람들이 이제 예, 볼수 있으니까 우리 제거주의가 어떤 입장인지 잠깐만 간단하게 예, 예. 설명을 네. 부탁드려요. 예. 이제 그 심리 철학에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 재그적 유물론은 이제 우선 이제 유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이나 마음이나 인지나 그게 뭐냐? 그건 전부 이제 하여튼 물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게 유물론이고 재구주의는 유물론이라 할지라도 어떤 유물론들은 이제 정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재거주의는 그런 건 괜히 쓸데없이 혼란만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제거 대상이다. 많이 플로지스톤처럼 그러니까 예. 쓸데없이 연구를 이제 해박 놓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과학적으로 제대로 설명하는데 방해가 되는 개념적인 이제 장애물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그 과학 연구에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제거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적 어떤 이제 대상들인 뭐 마음이라든지 뭐 인지라든지 또는 뭐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원적 물리주의로 불리는 그런 입장을 이제 제거적 유물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이제 약간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흉년 같은 거 들면은 유럽에서 음, 마녀가 이렇게 젖을 걸어가지고 이제 흉년을 어, 해가지고 마치 그런 그렇죠. 식으로 했던 뭐랄까 네네. 상황을 예, 설명했는데 예.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 음, 사실 실제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곡물 생산에 대한 어떤 이해에서는 도움을 안 음, 주는 건데 마치 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들 철수는 쥐가 드물다고 믿는다. 음,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철수는 저런 욕구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설명을 이해하는데 사실 그건 마치 우리가 과거에 마녀 이렇게 젖을 걸어가지고 이제 흉작이 들었어. 뭐 이런 설명의 수준에 음.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양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철학자들이 철학적 설명, 특히 예, 심리철학에서 하는 설명은 욕구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고, 예, 예를 들면 뭐 거기 가면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예, 돈을 내가 훔쳐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 의도를 하잖아요. 그런 예, 식으로 이제 믿음 체계와 욕구 체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명제지향적인 그런 이제 설명 방식을 취하는데 그게 명제적 설명이라고 또 예, 뭐 지향적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제거적 유물은 그런 걸 전부 이제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걸 이제 포크 사이칼로지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통속 이제 심리학 이제 예, 비아냥 그래서 마치 예, 통속 물리학처럼 그 예. 뭐 저기 점성술처럼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오개념 가지고. 실제로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예,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 이제 현재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해서 물론 근거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제거적 유물론이나 이 처치랜드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 충분히 어떤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누로 필라소피라는 그 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과학 철학 입장에서 쓰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의 어떤 행동을 설명한다든지 과학적 설명을 한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명제지향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명제라는 것 또는 예, 뭐 의도라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보다 이제 발달한 신경과학에 기반한 그런 이제 개념틀을 가지고 철학을 하자. 이게 이제 그 철천대 선생님들의 이제 주장인데, 저는 이제 그걸 뭐 다 틀리다고는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 전적으로 제국적 율물론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의 신경과학 철학을 한번 제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최근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존재론, 인지과학, 뭐 방법론, 의미론, 신경윤리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의 이제 보통 철학을 구분할 때 이제 서브 분야를 이제 세 분야 그런 세세한 분야를 나누듯이 그런 분야에 있어서 신경과학이 어떤 의미로 이제 철학적으로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체환이제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하면 당연히 이제 그 제 책의 일차적 독자는 신경과학 철학에 관심 있는 철학 전공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 선생님들이 대체로 이제 저도 그랬고 사실 명제 중심적이고 사실 논리 이제 중심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철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러면서도 첫째 선생님의 누러 필라소피를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쇼크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또 이제 다시 또 최한지를 읽었을 때 다시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철학 전공자 중에서 이제 특히 대학원생을 좀 염두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생들이 사실 연구 분야를 이제 앞으로 연구 분야를 결정할 이제 예, 방향을 지을 그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어, 주요 이유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책이 이제 신경과학에 관한 이제 전문적인 그 내용을 다룬 것보다는 이제 신경과학 철학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점에 좀 초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대학원생이 좀
이제 제 책의 일차적인 독자로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독자는 신경과학 연구자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인지과학 이제 프로그램에 공부했을 때 이제 신경과학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친구들은 뭐 심리학자도 이제 전부 그 과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예. 다시 말하면 환원론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건 이제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음. 그런 이제 아주 하드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철학자니까 좀 아웃사이더죠. 직접 실험도 하지도 못하고 사실 이제 그거 결과물을 보고 이제 하는 걸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찌됐건 이제 그 직접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현재 그 자신들의 환원적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걸 버리란 건 아니지만 이제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방향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연구 방향을 좀 더 이제 체화인지적 접근을 취할 때 더 풍부한 이제 연구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다마조 같은 사람이 그런 입장이잖아요. 물론 그분은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이제 걸출한 연구를 낳기도 하지만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많은 이제 풍부한 시사점을 낳는 그런 책들을 많이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그 체환지적 관점을 채택하면 보다 좀 이제 이제 넓은 어떤 의미로 물론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 쿠운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패러다임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완전히 왕따 당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자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좀 충분히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책에서 이제 신경과학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환원론적 접근이 모두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주장한 것은 이제 데이비 찰머스가 주장했듯이 마음이나 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지과학 또는 신경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이죠. 이제 하드 프로블럼이 남아있다는 그런 걸 인정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뇌만 연구하면 이제 마음이나 인지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게 뭐 이름이 뭐든지 간에 이제 보통은 뇌 중심주의라고 이름을 하는데 하여튼 뭐 환원론적이고 이제 뭐 뇌 중심주의적인 그런 접근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신경과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하여튼 뭐 제 책이나 하여튼 뭐 이 최화인지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좀 그 자신들의 그 입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좀 방향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물론 세 번째 독자는 이제 과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입니다. 이제 예. 제가 이제 일반 독자를 굳이 언급을 한 것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대부분의 신경과학에 관한 상당수의 책들이 이제 제가 비판하고 있는데 뇌 중심주의적 관점을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 거의 이제 다 그런 일색이더라고요. 예, 네. 우리 자신은 그냥 우리 약간 뇌 조금 확장하면 그냥 예, 중추신경. 예. 그런데 나는 뇌다 이런 예, 거죠. 근데 그러니까 조금만 세워보면 이게 예, 중추신경에만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네.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윤리 쪽만 하더라도 윤리는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아, 없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분야인데도 이제 심지어 뭐 윤리가 있냐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윤리가 어디 있어 내가 다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이제 심지어 이제 가자니가 같은 그 걸출한 그런 이제 이제 신경과학을 대표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실제로 이제 뭐 물론 이제 내가 결정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내 중심주의거든요. 그분의 주장 자체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독자들을 약간 저를 보기에는 이제 약간 오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과학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자녀 교육인데, 우리 애들 똑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뇌 교육을 시키면 돼. 그러니까 뇌 교육을 하는 학원으로 보내면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예.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뇌 교육을 실제로 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쪽에 관한 조그만 책을 한번 어느 분하고 이제 쓰긴 썼는데 그걸 쓰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 뇌교육에 관한 그런 학문적인 구체적인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연구를 어떤 식으로 뇌 교육을 마치 뭐 체력 훈련 시키면 근육이 단단해지듯이 네. 뇌 교육을 시키면 뭐 내가 똑똑해진다 이런 교육은 없는 거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책을 한 뭐 초등학교 때 한 100권 세계적인 책은 좋은 책을 100권 읽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결론을 제가 얻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뇌 교육이나 분명한 아주 그 학자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나 이론이 하나도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거 그 뇌 교육에 뇌 과학에 관한 이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